현직 교사로서 밑에서 보는, 현장에서 보는 이 두 가지 평가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기하고 있는지 질문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업과 평가, 그 다음 마지막 역량 기반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IB 프로그램과 이제 2015 개정교육관의 어떤 유사성이라는 부분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학습 통합적 평가라는 부분하고 지향적 평가, 그 다음 역량 기반 평가라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육 철학적인 부분에서, 교육 목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기반의 기본적인 수업 그 항목들을 보시면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점을 두고 영역들이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사성들이 저희들한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IB 도입 전과 IB 도입 후에 저희 문제의식의 논의점도 조금 바뀌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IB 도입 전에는 IB를 도입해야 되는가 마는가 찬반의 문제였고, 도입한다면 왜 도입해야 되는가의 문제적 차원이었다면, 지금 IB를 도입한 이후의 문제들은 도입을 통해서 앞으로 IB 교육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우리 교육의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서 내실화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참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행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수능의 객관적 선택적 시험 차제들을 이제 서술형 주관형 평가로 바꿨을 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맥락에서 이 질문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부분들 중에 저희 한국 교육의 가장 정확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편차 있지 않습니까? 학업 성취도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업 풍미도와 자신감에서는 하위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교육의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편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IB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교육의 균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탐구 기반 수업,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형 수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조금 생소한 부분이나마는 개념 중심 수업이라는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그 다음 결과적으로 질문에서 시작해서 개념을 통해서 심화되며 자기의 생각들을 창의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이 학습의 선순환적 시스템들을 어떻게 교육적 체계로 담아내는가, 그런 문제의식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 주관식, 수행평가 형식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생긴 몇 가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채점하는 교사의 주관적 개입의 문제들, 그 다음에 공신력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점수와 그 스펙들을 몰아주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아까 IB 평가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모더레이션 체제 있지 않습니까? 교차 채점이라는 맥락들, 그 다음에 내부 채점과 외부 채점이 결합돼,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과 수능 시험의 결과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와 그런 전문성의 어떤 역사적 경험들이 쌓여 있었고, 저희들은 그걸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교육적 지표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될 그런 맥락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평가 시스템만으로 평가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IB 교육체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2015가 지향하는 어떤 평가 시스템 내용들은 정말 좋은 가장 앞선 교육적 연구의 성과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과연 시스템만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상적 교육들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간이 한 97년부터 수행평가대에 도입에 대한 문제들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 제기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인적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선생님들, 그분들이 이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적 목표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신지,
한 분 개별적인 교사의 노력은 부족합니다. 교사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움직일 수 있는 교육, 학습, 공동체의 구축 없이는 사실은 이런 평가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2015 개정 과정의 어떤 내실과 정착을 위해서 고민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속에서는 교사의 역량들, 그 다음 교사가 합쳐진 공동체의 집단적 지성들을 어떻게 학교 문화의 개선들로 확장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교실 문화의 변화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화의 변화들 얘기했고요. 당연히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의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록의 공정성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의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된 부분들이 수시 평가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평가 내에 들어있는 학생 종합 기록부의 공정성의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맥락들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평가뿐만 아니라 평가 기록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IB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별로 얘기하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의 평가 기록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기록이 선생님에서 작성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체험을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추천서와 학습정보가 기록의 형식으로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이 활동이 무엇인지, 이 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활동의 목표가 실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뭘 근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교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활동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 그 배움의 체험들을 학생 스스로 활동 일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교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과정마다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교사 학생 사이의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반, 그 다음에 종료하는 시점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학생이 자기 주도로 하는 이 활동과 그 기록의 내용이 과연 객관성과 진실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기반 수업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문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제정될 만큼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 현장에서 얘기했던 인성교육들이 사실은 성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부분들을 많은 방점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보고서들은 인성교육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잘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인성교육의 문제들을 하나 인성을 바꾸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적용했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들을 정규과외의 과정에 들어온 정규과외 교육 과정으로 풀어낸 게 아니고요. 특별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수업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우리 핵심 역량 2015 핵심 역량 기반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성교육의 실패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대안들을 내세우고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역량이라는 개념이 교육에 들어온 맥락들을 보시면 OECD라는 경제기구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을 너무 필요와 기능화적인 어떤 관점에 좀 속박하는 건 아닌지 그런 맥락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지식이 역량으로 바뀌는 시점들을 이해하실 겁니다.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어떻게 배우며 배운 것을 어떻게 현실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은 왜 배우는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적용하는가, 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인류 역사상 이전에 가지 못한 가장 강력한 힘들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기술들이 정말 우리 자신 인류를 위해서
행복하게 쓰여질 것인지, 그 다음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살리는 어떤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과 성찰적인 지식들이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지식에서 역량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식 자체 중요성이라는 부분들 간과되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순수과학, 기본 지식의 개념들, 지식을 위한 지식, 개념을 위한 개념들이, 더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응용적 기술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순수 학문과 기반 학문에 대한 기초적 부분들이 약화된 상황에서 역량 분명 강조해야 되겠지만 그것들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지식과 개념에 대한 중요성도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럽니다. 균형과 조화인 것 같습니다. 인성과 영역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식과 역량의 영역들을 어떻게 조화를 맺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총론으로서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들과 강론으로서 교과 역량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